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니 내가 원래 공부를 잘하던 아이야. 그런 애한테 재운이 왔다고 얘가 공부를 못한다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잘하는 아이인데 왜 그거를 이 운이 왔다고 못하냐고요. 이게 이 위기가 와서 너가 공부를 못하고 공부를 손에서 놓는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놓여있는 환경이 못 본 척하고 공부를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해야 돼. 일을 해야 돈을 벌고 그 돈이 있어야 생계를 조금은 더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 공부를 선택을 못한다니까, 이 현실 때문에. 안녕하세요. 보담 쓰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보담철학원 박종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주를 통해 보는 위기와 기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보통 이 위기라는 것과 기회를 보는 데 있어서 명리에서는 대부분이 이 용신이라는 것을 찾게 되어져 있죠. 용신과 귀신, 희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용신을 도와주거나 나한테 쓸만한 무기를 도와주는 에너지가 올 때 우리는 기회를 잡는다라고 하고, 그런 것들을 건드리는 운이 왔을 때 우리는 위기가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용신이라는 것도 그렇고 격이라는 것을 잡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오늘은 이런 것들 말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기회가 언제 올 것인지, 아니면 위기가 언제 올 것인지, 이것을 조금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걸 뭘로 할 거냐면 대운의 흐름과 태운의 흐름, 여기에 조후라는 것을 좀 포함시킬 거예요. 이것을 최대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운에 머물러 있는지, 내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좋은 운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구분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위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기에 대한 설명을 할 텐데, 사실은 나한테 맞는 직종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어떠한 운이 흐르고 있느냐에 따라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내가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의 형태가 어디 조직에 소속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 재주나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 여기에는 너무나 많은 게 포함되죠. 내가 뭐 어학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번역을 하는 일을 한다라든지 교육을 한다라든지 어디에 소속되지 않고 직장인이 아니라 내 능력껏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 이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운이 안 좋은 거냐면 요 인성운이 안 좋아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프리랜서로 내가 지금 막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일이 들어와야 그것을 하고 재물로 연결이 되는 건데, 그 대운이라고 아시죠? 10년짜리 운 흘러가는 거, 거기서 인성의 대운을 걷고 있는지를 조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인성이 상관이 없다고, 대운이. 만약에 이렇게 식상이라는 나를 드러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내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나의 능력 때문에 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 본인한테는 이런 활동을 제약받는, 그렇기 때문에 위기처럼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인성운에 머물고 있다면 내 능력이나 두각을 나타내기 어렵겠구나, 나한테 계속 뭐를 강요하는 거예요. 너 아직 나갈 때 아니야. 실력도 부족한데 너는 나가서 뭘 하려고 하니? 그거를 스스로가 자꾸 느끼는 거예요. 나도 외부 활동을 하고 싶고 나가서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나한테는 답답하겠죠. 써야 되는데.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인성운이. 그럼 두 번째로는 요 재성이라는 아이. 식상이 있고 재성이 있는 경우가 있고, 식상이 없고 재성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는 식상이 없고 재성만 있는 경우예요. 아주 단순히 물건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유통의 형태, 그 GS라든지 CU라든지 이런 편의점의 형태도 되고, 일반 슈퍼마켓도 마찬가지, 복권방도 마찬가지, 다 물건이 들어와서 나가는 형태인데,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 이걸 안 썼네요. 비겁이에요, 비겁. 결국에는 물건은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비겁운에 내가 지금 놓여있다. 비겁이라는 건 비견하고 겁재가 같이 있는 거죠. 이 대운을 내가 지금 걷고 있다면, 내가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돈이 안 벌리는구나, 이거를 느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뭐냐, 돈은 벌리는데 남는 게 없다라고도 해요. 재성운에
비견 겁재 운이다 이렇게 된다면 내가 이 재성을 무기로 써야 되는 경우에는 별로 안 좋은 운으로 작용이 되겠다. 위기처럼 올 수 있는 거예요. 재물이 자꾸 쟁탈당하니까. 이제 세 번째로 가장 많은 부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요 관성이라는 걸 써서 직장인이다. 그럴 때는 어떤 운이 안 좋냐? 우리가 직장인들한테 안 좋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 직장생활 뿌리치고 나가는 게 안 좋은 거잖아요. 거기 머물러 있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야 급여도 나오고 내 직책도 더 올라가고 앞으로 거기서 뭔가 할 수 있는 역량들도 많아지는데, 이럴 때 안 좋은 운, 요 식상운이에요. 내가 지금 직장인이야. 근데 내가 만세력을 열어가지고 대운을 봤더니 지금 내가 식상 대운에 있어. 이러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식상을 관이랑 조화를 잘 이루어서 잘 쓰게 되면은 직장 내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요. 이전에는 제 말도 잘 못했고 이전에는 실력도 출중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되게 일을 잘하네. 이것 때문에 일어나요. 그래서 원래 원국 내에 관이 있는데 식상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처세도 능하고 열심히 해서 남들 눈에도 잘 띈다니까. 근데 관만 있고 식상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거예요? 일만 열심히 하는데 나를 잘 못 드러낸다고. 요게 여기서 차이가 나는데, 이게 운으로 오게 되면 잘 쓰면은 이것을 나의 무기처럼 쓰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무기가 자꾸 커지다 보니까 나 여기는 나를 받쳐줄 만한 그릇이나 공간이 안 돼. 점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능력이 뛰어나니까 나는 여기 있지 않아도 될 것 같아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식상이 강해지는 운에는 내가 안정적으로 하던 일에 대한 고민이 강해지니까 위기처럼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비겁도 마찬가지죠. 얘는 조금 달라. 비겁이 강해진다라는 거는 그 근거 없는 자신감 같은 거예요. 나가도 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라도 하면 될 것 같다고. 어떻게 됐든 식상운이 강해지는 것은 관성이라는 안정적으로 있어야 되는 운에는 별로 맞지 않는 이런 모양새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내가 만약에 기술이나 자격을 위주로 살아가거나 글 공부를 하는 사람이다. 학문을 교수라든지 이러신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거기에 심취해서 이것만 열심히 해도 사실 재물이 따라오고 하는데, 이게 깨지는 운이 언제냐? 이 운이 들어오면 그게 깨지는 거예요. 이게 다 극하는 위치에 있는 건데, 재성이 오게 되면 내가 이렇게만 글 공부해서 뭐해? 나도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인성을 갖추고 이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우러러볼 거 아니에요. 와,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고. 근데 그런 것들이 무너질 수 있는 운이 재성에 와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운 볼 때 첫 번째로 봐주는 게 그거라니까. 이 아이의 사주 원국에도 재성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봐야 되지만, 어렸을 때 대운의 흐름에서 재성운이 강하게 들어오면 공부가 힘들다. 내가 학문성으로 갖춰야 되는 이 환경을 누가 지금 깨고 있는 거예요? 재성이라는 아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돈 안 벌고 맨날 책만 본다고 해서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경우에는 이 운이 나의 학문성을 망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격이나 이런 거를 갖춰야 되는 사람인데 당장에 재성운이 들어왔다. 올해 시험을 봐도 될까요? 이러면은 시험을 못 본다. 너는 시험이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너한테 놓여진 환경 때문에 너가 과연 공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옛날 같으면 너가 그 환경을 무시하고 공부에만 열중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너에게 만약에 일이라는 환경이 주어져 있다면 그거를 버리기가 어려운 게 지금 운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못하는 게 얘로 인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비겁이 조금 다른 경우인데, 비겁 같은 경우는 내 뜻대로 하는 힘이에요. 내 뜻대로 하는 힘. 저한테 오셨던 분이에요. 임수일간의 계였던 것 같아요. 여기는 비견이고 여기 겁재를 꺼내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비견과 겁재가 잘생겨서 기둥으로만 잘 있어도 이런 사람은 뭐예요? 남한테 지기 싫어서라도 자기 것을 한다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근데 이걸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남한테 주눅 들겠죠. 겁재도 있고 비견도 있고 해서 자꾸 내 거를 쟁탈하니까. 근데 그것만 이겨낸다면 내가 하고 싶은 쪽으로 전문성을 가지는데 문제 없어요. 그래서 비견 겁재 있는 사람들이 안 좋게 볼 필요가 없다니까. 잘 쓰면 무기입니다, 반드시.
근데 요런 아이들한테는 요 관이라는 게 오는 게 오히려 본인을 괴롭히는 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애들인데 자꾸 이런 관이 들어와서 구속하게 되면 자기들이 할 것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구속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주팔자에서 이런 사람이 여기 관이 들어와서 토가 강하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에 자꾸 소속이 돼서 활동을 해야 될 것처럼 느껴진다니까. 그냥 자기 거 하면 되는데. 그래서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됐든 비겁이라는 걸 써서 그릇이나 이걸 크게 만드는 입장에서는 위기처럼 오는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결국에는 뭐냐 하면 어디 분야에 좀 머무느냐에 따라서 그 운이 나를 힘들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구분된다라는 겁니다. 위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우도 살짝 볼 수 있거든요. 제가 항상 이 조우라는 거는 뭐냐 하면 한난 조습을 말하는데, 한은 차가운 거죠. 나는 뜨거운 거고, 조는 까칠한 거예요. 습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엉키는 거고. 내가 만약에 8글자 중에 재관도 잘생겼고 생각보다 사주가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풀려 하시는 분들은 이 조우를 조금 보셔야 돼요. 이 월지라는 자리가 자, 추, 오, 미로 되어져 있다. 만약에 자축에 태어난 사람들은 겨울을 가고 있다, 해자축 대운을 걷고 있다, 이러면은 재간이 아무리 뚜렷해도 조우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생각보다 힘들게 갈 수 있다고. 이거는 이거 자체대로 그냥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재간이 와서 뭔가를 해주려고 해도 그게 극복이 잘 안 된다고. 오미라는 거는 얘가 화대운을 걷고 있다. 4, 5, 미가 되죠. 얘는 오히려 지쳐서 못하는 거예요. 지쳐서 뭔가를 좀 맞춰가지고 습득도 하고 열심히도 해보고 싶은데 몸이 자꾸 안 따라주는 거는 조우적으로도 조금 영향이 있으니까 지금 대운도 흐름이 되게 좋고 아까 전에 말했던 거랑 빗대어 보니까 위협하는 이런 글자들도 없는데 왜 그렇지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런 것도 한 번 더 들여다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이 기회라는 걸 볼 텐데, 이 기회는 사실 아까 전에 반대예요. 자영업이라든지 프리랜서, 사업, 유통 이런 형태로 내가 직접 뛰어서 돈을 버는 형태라면 어떤 대운이 다 좋냐 하면 식상 재대운이 좋아요. 대운에서 식상운을 흐르고 있고, 이건 식상은 뭐예요? 열심히 노력한다. 세운에서는 식상이 아니라 재운을 간다고 해도 괜찮다고. 그러면 열심히 지금까지 해오는 이 대운의 흐름 속에서 재물이라는 결과물이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해서 뭔가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식상이나 재운이 좋은 거고, 만약에 내가 공무원이라든지 직장인이라든지 전문직도 다 포함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뭐가 좋냐 하면 당연히 관인이 좋습니다. 조금 이제 다르게 봐야 되는 거는 의사다. 이 사람이 종합병원에서 일을 한다.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거는 관인이 무조건 좋아요. 있어야 조금 더 안정적으로 거기서 활동을 하는 거고, 개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오픈을 한다. 이거는 위쪽으로 내가 활동하는 의사가 됩니다. 이럴 때는 식상이나 재활동력에 의해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소속이나 단체로 엮여져 있다, 내가 어디에 들어가 있다면 관인운이 무조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는 일이 너무 많아진다라는 건데 그만큼 인정받는 게 다 관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승진도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엔 뒷받침이 인성이 되어야 내가 거기서 그만큼 더 노력을 하는 거니까 이런 운들은 생각보다 좋은 운들이라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여기다 이제 조후를 해결해 주는 것들이 포함이 된다면 금상첨화가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월지라는 그 환경이 자축일 때는 화대운 4, 5, 미가 되게 되면 얘를 녹여주기 때문에 환경으로 좋아지는 거고, 이렇게 녹여줬는데 이런 운까지도 같이 온다면 그럴 때 조금 번영이라는 단어를 다는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 오미라면 수로 흘러서 해자축이 돼요. 그럼 이건 지지로 오는 게 좋냐 아니면 천간에 있는 게 좋냐, 이런 거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조우의 역할은 천간에서 해줘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병화가 오는 게 좋은 거고, 여기 입장에서는 당연히 개수가 좋은 겁니다. 근데 지지로 오게 되면 나쁘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에 나의 월을 건드리는 게, 좌우면 축나죠. 잠이면 원진 걸리고, 여기 만약 이렇게 왔을 때 좌우는 축나고
그 다음에 축오도 원진 걸리고, 조우보다도 그 월을 건드려서 환경 자체가 아예 변할 수 있는 문제들 때문에 좋다 안 좋다를 논하는데 어떻게 됐든 환경을 바꿔줍니다. 그런데 원래는 천간에 있어주면은 그 역할을 더 잘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기랑 기회 어렵지는 않죠. 내가 하는 일을 기준으로 봐서 안 좋은 것과 좋은 것을 조금 구별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주를 통해 보는 위기와 기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용신이 아닌 조금은 더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기가 왔다라는 거는 무엇인가를 못한다가 아니에요. 인성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재운이 왔다라는 거는 뭐예요? 공부를 못하게 한다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원래 공부를 잘하던 아이야. 그런 애한테 재운이 왔다고 얘가 공부를 못한다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위기가 와서 너가 공부를 못하고 공부를 손에서 놓는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놓여있는 환경이 못 본 척하고 공부를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집안이 조금 어려운데 내가 일을 해야 돼. 일을 해야 돈을 벌고 그 돈이 있어야 생계를 조금은 더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 공부를 선택을 못한다니까, 이 현실 때문에. 근데 인성운이 되게 되면 특이하게도 똑같이 내가 벌지 않으면 힘드니까 나라도 조금 보탬을 해야 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니야, 지금 내가 공부를 하면 1, 2년 후에 이거보다 훨씬 많은 거를 벌 수 있어. 지금은 공부를 해야 될 때야, 이렇게 생각한다. 너네 이 운이 안 좋으니까 큰일 나,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원래 잘 써먹던 것들의 환경이 변해서 못 써먹을 수 있으니 어떻게든 다른 식으로 대응을 하라, 이런 의미로 말을 하는 겁니다. 직장을 가진 사람한테 식상운이 와서 위기가 왔다라는 건 뭐예요? 나는 그 운에 다른 하나의 더 부업을 해서 내가 꼭 관에만 얽매이지 않고 내 뜻대로 뭔가를 해 나갈 거야. 그걸로 해소할 수 있어요. 그럼 직장대로 또 다른 거대로 병행할 수도 있다고요. 방해하는 운이 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안 좋으니까 못해가 아니라,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용해야 되지를 한 번쯤 더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활용해서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제가 아는 모든 분들이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흥미롭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